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디다스 아디제로 우보소닉 4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총 8번 신었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온성은 굉장히 좋은 열이 많이 나는 따뜻한 신발이었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아쉽게도 겨울에 신기 조금 힘든 신발이었습니다. 그거 감안하셔서 오히려 봄, 가을에 예쁘게 신으면 좋은 그런 신발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션 용도 그 이상의 다른 성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안 좋은 신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이 신발은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요,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만 부위별로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. 110km 정도는 걸은 것 같아요. 마모도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하얀 아웃솔이다 보니까 특별히 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. 신발 아웃솔의 내구성은 되게 좋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접지력이 극악으로 안 좋아요. 제가 원래 테니스 코트화를 산 이유가 어떤 코트든 간에 접지력이 좋으니까 테니스화를 많이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던 건데요. 단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. 지면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립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제가 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위치가 역삼동인데, 역삼동 인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리석들이 깔려 있거든요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아침 저녁으로 블랙아이스가 좀 끼어있는 길들도 있고요. 또는 낮게 내린 서리나 이슬들이 땅에 있는 먼지랑 좀 으깨지면서 약간 특이한 그 막을 좀 만들거든요. 그런 막에 굉장히 좀 최악의 접지력을 보이는 신발이었습니다. 겨울에 신었다가는 한 번은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신발이었다,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무게가 339g으로 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의외로 미드솔은 쿠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의 스탠 스미스보다는 좀 많이 편하기는 하고요. 이 신발의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가죽의 가피랑 천의 내피가 들어있는 신발이라서 착화감은 되게 좋아요. 일체감이 되게 좋습니다. 안에 이 천의 소재가 많이 늘어나는 스판의 소재로 가지고 있어서 마치 양말을 두 겹 신은 듯한 포근한 느낌은 좀 있고요. 그리고 겉에는 가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한의 효과는 좀 있었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 발에 밟히거나 그럴 염려들이 좀 있잖아요. 이 신발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안 밟으려고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. 누구한테 밟혀도 끄떡 없을 만큼 내구성이 좀 있는 신발입니다. 물론 이런 내구성 따지면 에어포스가 짱이겠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신발이라서 그런 부분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거 정 사이즈로 샀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딱 맞는 핏감이긴 한데 여기가 많이 단단해요. 이 힐 카운트 쪽이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걸었을 때는 이 뒤축이 조금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,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신발이 이너삭 형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앞쪽에 설포가 없는 방식이잖아요. 이 내피가 다 일체형이라서 여기가 신발을 묶게 되면 신발끈에 매듭이 생기는 요 부위가 조금 아프긴 아픕니다. 요 얇은 홀겹이 그냥 다 노출이 되는 방식이거든요. 발등에 약간의 무리가 간다,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 신발의 쿠션은 대부분 다 인솔이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솔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바깥쪽에 조금 더 물컹한 인솔이 들어있고 안쪽에는 조금 더 단단한 인솔이 있어서 실제로 신었을 때 발바닥면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,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미드솔 자체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잠깐만 느낄 수 있었던 편안함이었던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평발이 있잖아요. 평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발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, 가죽 신발을 신으면 꼭 한 번씩 생기는 일인데요. 이쪽이 오른발 평발이 있는 발 쪽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주름이 조금 특이하게 잡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제가 이제 아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신발이 접힐 때 이 위주로 접히는 거죠. 이렇게 접히기 시작한 겁니다. 반대로 정상발인 오른쪽 발을 보시면 전혀 그런 틈이 없죠. 주름이 아예 없습니다. 요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신발이 전체적으로 착화감도 좋고 다 좋은데
안정화의 역할을 하는 신발은 아니니까 평발에 있는 쪽에서 약간의 주름이 잡히더라. 네,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발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신어보면 정상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평발이 있는 반대쪽 발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.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요. 평발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구나. 뭐 이런 인디케이터 그런 느낌으로 이 신발을 좀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. 앞구비로 넘어갈 때 제가 발목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.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가죽 신발도 내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접히는 현상이 살짝씩 있었던 겁니다. 그렇다고 해도 이 신발의 착화감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. 이건 어디까지나 평발이 있는 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신발에 이런 영향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어떻게 걷고 있고 자세 교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평발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면서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신발이 진짜 너무 이뻐요. 어떤 바지에 신어도 다 이쁘고요. 실제로 이 신발 이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신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신발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대신 이제 제가 또 언박싱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가죽 소재라서 테니스 코트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실 때 신기는 좀 애매한 신발이고 아무래도 패션 용도로만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새해에도 또 재미난 신발들 많이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신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대신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